네, 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를 맡은 김정수입니다. 네, 제 옆에는 미래예측 상담사이신 이상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내년도에 2025년에 운명, 운세를 네. 보려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원래 이거 12월 달이 되면은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다. 내년에도 더 화이팅 하자. 내년에 운세는 어떻게 될까?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제 문의가 많아야 되는데, 네. 여의도 상황이, 용산과 여의도 상황이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은 하나도 없고, 혹시 이게 이렇게 되면 다음번에는 어떻게 되냐, 앞서가시는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요것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이 한 1월달, 2025년 1월경이 되겠죠. 저 시점에 과연 그럼 우리나라 정치는 음양오행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연구를 해봐서 해석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음양오행과 정치에 대해서 네. 우리 이상훈 선생님께서 네,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12월 3일 날 놀라셨을 거예요. 갑자기 우리나라에 계엄이라는 단어, 계엄이라는 단어가 이제 언론 보도된 것은 45년 만에 처음이다. 맞아요. 45년 만에 처음인데, 그러니까 지금의 40세 이하의 세대는 그냥 교과서에서 계엄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거죠. 있었고, 그런 게 있는가 보다라고 이제 들었고, 저희들은 계엄이라는 거를 겪어봤던 이제 세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계엄이라는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계엄이라는 단어가 발휘가 된 게 요번까지 17번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재헌 국회가 생길 때는 계엄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계엄이라는 단어가 이제 법률적으로 생긴 거는 여순 사건, 제수 4.3 사건이 발생이 된 이후 1949년도에 이제 법으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한국전쟁 시기에 이제 계엄 부분, 당연히 이때는 이제 전쟁이니까 계엄이라는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4.19,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에 의해서 경비계엄이 있었고,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경기계엄인데, 비상계엄은 이제 군이 전체적으로 다 통제를 하는 부분이고, 경비계엄은 그 아랫단계의 계엄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16 때 비상계엄과 경기계엄이 있었고, 그 다음에 64년도에 딱 60년 됐죠, 이제. 네.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가, 일본에 대해서 이제 보상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진하기 위한 국교 정상화 반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10월 유신. 이게 이제 12월 3일 날 했던 거와 같은 성격입니다. 10월 유신이. 같은 성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마산 민주항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시는 12.6 계엄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45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이제 발동이 됐던 게 우리나라의 이제 비상계엄의 역사입니다. 미국은 비상계엄이라는 게 또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민주주의를 따라가는데, 미국은 또 이런 단어가 없고, 이제 반정부 테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방법으로 이제 그걸 조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다 보니까 대국에서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지만 또 우리나라 여의도에 계신 국회의원분들과 시민들이 그걸 또 2-3시간 만에 안정화시키는 조치를 또 진행하는 또 놀라운 스피드, 빨리빨리 문화에. 네, 빨리빨리. 전형적인 걸 보여줬죠. 다음으로 이제 지난 45년 전 전두환 계엄과 윤석열 계엄의 차이점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 전두환 씨는 이제 보안사령관이었어요. 네. 보안사령관이고, 비상계엄이 발동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합동수사본부장으로, 그러니까 군대가 경찰과 검찰을 통제하는 그 시기로 이제 임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담당하다 보니까 수사를 하면서 그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는 김재규의 시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안가라는 곳에 참모총장이 있었다. 그 왜 있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참모총장을 좀 모시고 조사를 해야겠는데 참모총장이 보안사령관 것보다는 위잖아요. 계엄사령관이니까. 그 위다 보니까 이분이 조금 삐딱하게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네 수사시설로 모셔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승인받는 과정에서 이제 반란이 됐죠. 이게 서울의 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 나오는데 네. 이게 실제로 비상계엄이 이제 벌어지면은 시내에서 이런 그 탱크라든가 장갑차들이 시내 중요 시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대통령이 2022년 당선될 때부터 여소야대였어요. 여소야대였고 2024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될 때보다 야당 국회의원 숫자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 라는 그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 영부인과 지인들의 이제 뭐 국정 논란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서 살짝 위기감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계엄으로 해서 이거를 좀 억누르고자 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왜 그 전두환 계엄은 성공했는데 윤석열 계엄은 왜 실패했나 하는 것이 우리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또 호기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네. 금방 그게 해제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거의 몇 시간 만에 해제됐죠. 너무 해제가 빨리. 됐는데, 자, 이제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제 세계적으로 2002년 이게 발표된 지수인데, 빨간색은 이제 독재 국가를 얘기하는 부분이고, 초록색일수록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제 표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의외로 빨간색 많네요. 그러니까는 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요. 항상 이쪽은 내전이라든지 근데 여기 사우디는, 네. 여기 사우디거든요. 네. 사우디는 이제 왕조 국가예요. 완전 시뻘겋게. 그러니까 중동 지역은 이제 왕조 국가들이 많고, 네. 일본이라든가 영국은 네. 왕이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그렇죠. 영국도 왕이 있고, 일본도 왕이 있는데, 거기에 총리라든가 뭐 수상을 뽑을 때는 의회에서 뽑으니까 의회 민주주의가 있는 나라라는 거죠. 의회 민주주의가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 민주주의로 취급되는 거고, 여기도 뭐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중국을. 중화. 그렇죠. 중국을 자기는 세계의 중심에 있다. 라고 하고, 우리는 인민을 위하는 공화국이다. 그래서 중국이라고 표현하는데, 인민을 위하는지 안 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북한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민주주의를 다 붙여놨어. 공산권 국가가 민주주의를 다 붙여놨어. 근데 실제로 하는 행동은 민주주의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많이 민주주의화 되지 않았나요? 네. 또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뭘까요? 저는 공산주의 아닌가요? 원래 민주주의 반대말은 네. 왕정국가입니다. 왕정주의.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근데 우리 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과 영국이 왕이 있지만 그 왕은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않고 의회에 맡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왕정 국가라고 얘기하고 의회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나라는 그 왕정 국가의 역사가 5,000년이에요. 단군 왕건께서 한 2,300년 왕 낳고 고구려 백제 신라도 왕이었고 고려도 왕이었고 조선도 왕이었어. 우리는 왕의 명령이라면 그거를 따르는 DNA가 우리 5,000년 동안 우리 몸에 있어요. 그러다가 일본이 또 우리나라를 강제 병합을 해가지고 식민 통치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도 마찬가지 일본도 왕이 있었어. 그래서 황제의 한국 식민이니 뭐 이러면서 또 교육을 시켰어. 그러면서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에서 패망을 하면서 우리는 독립을 했고 어느 순간 민주주의라는 문화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 한 79년, 내년 되면 이제 해방 80년이 되는데 자,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5년이 되면서
전쟁을 맞이했어요. 네. 누가? 공산당. 공산. 누구를 잡으려고? 민주주의를 잡으려고. 음. 그래서 원래 본뜻은 민주주의 반대는 왕정주의인데, 왕정국가인데, 우리를 잡으려고, 민주주의를 잡으려고 온 게 공산주의다 보니까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라는 인식이 우리한테는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지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경험하는 공산주의는 우상화를 해. 우상화를 해. 그 누구를? 지도자를. 해서 독재 체제이면서 우상화를 하지 않습니까? 뭐 김일성 우상화, 김정일 우상화, 김정은 우상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보고 듣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 공산주의 국가는 왕정주의면서 독재 국가이다라는 인식이 우리 있다 보니까 우리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거는 왕정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라는 인식이 어느덧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다라는 인식이 언제부턴가 이제 생기게 된 거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왜 12월 3일이 도대체 어떤 일진이었을까? 네, 이게 그러게요. 보는 겁니다. 12월 3일. 올해는 갑진년, 네. 을해월, 네. 신축일의 시가 이제 해시입니다. 해시.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기가 화요일이었어요. 네. 화요일인데 22시 23분에 대통령께서 방송에 나와서 지금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라고 했어. 그럼 여의도 당시의 환경은 뭐였냐? 그러면 이 시간이 대부분 이제 퇴근하고서 한잔 하면서 2차 끝나고 한잔 하잖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비상계엄이 걸리다 보니까 여의도에 계신 분이 대부분 어느 분들이냐면은 국회에 관계된 분, 그 다음에 여의도 증권타운에 계신 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방송가에 계신 분들이 맞아요. 대부분의 직장들이야.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일대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엄군의 환경은 또 뭐였냐? 보안 유지를 하다 보니까 비밀 보안 유지 하다 보니까 제대로 전파가 안 됐어. 하다 보니까 출동이 늦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송에서 본 것처럼 도착해 보니까 누가 더 있어요? 군인 숫자보다 예, 시민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이 용의 여의주라고 생각하면 네. 국회의원들도 작은 용의 여의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국회 같은 경우는 또 용들이 모여있다고 보면은 이 밤 10시 때 되면은 잠자는 시간인데 용들을 깨웠어. 용들을 깨웠어. 원래 과거의 비상계엄이라는 경우 새벽 4시에 했어요. 다 잠잘 때. 아무도 꼼짝 못할 때. 근데 이게 3일틀 까마득한 시간에 비상계엄을 걸어버리니까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깨어난 거죠. 그래서 네. 이게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제가 여기에 동조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할 때도 환경적인 요소를 봤어야 되는데 올해가 용의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의해인데 용들을 조용히 있게 했어야지 깨우면 안 됐지. 과연 그 용의 여의주를 몰 사람이 과연 올해 그렇게 깨웠긴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토요일 날 네. 1차 차력을 추진했습니다. 네. 자,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냐면 저녁 8시 시간대예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병화가 있고 수가 있어. 네, 자수가 있어. 네. 그럼 위에서 태양이 따뜻하게 물을 데워주고 있는데 또 요일도 화야. 네. 그 물을 데워주고 있어. 그러니까 용이 토요일이니까 쉬자. 그래서 그래서 투표를 안 해. 이 사람들이 말이야 투표를 안 해. 그래가지고 1차 투표가 불성립이 됐죠. 또 투표함도 열어보지도 못했죠. 네, 네. 너무 그리고 나서 저조하니까. 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12월 12일 날 이게 딱 보니까 뭔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게 월이면 이게 신자진이라 해가지고 수가 되죠. 네. 그 다음에 뭡니까? 인호술 해가지고 화가 되죠. 네. 서로 충돌이 일어나. 수화충. 네. 자, 그러면 이날 뭔 일이 있었냐? 오전에 대통령 담화가 나왔어. 나 잘못 없어.
나는 그냥, 그 자기 뭐,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또, 물에다가 휘발유를 부으면 꺼지나요? 안 꺼지죠. 안 꺼지죠. 그 다음에 또, 그 조국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내가지고 의원직 상실되고 이런 일이 또 뭔가 있고, 저는 이제, 뭐, 이날, 그 전부터, 이제 일주일, 열흘 전부터 뭔 일이 좀 있을 것 같다. 천재지변적인 뭔 일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이런, 뭐, 자연재해는 없었지만, 아무튼 대통령 담화를 국민을 화나게 하고, 또 조국 대표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있는 이런 날짜가 이제 있어가지고, 이것도 뭐 뭔가가 좀 변화의 뭔가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12 또 기억나시는 거 없으세요? 단어가? 12.12 사태. 네. 네. 서울의 영화에 네, 했구나. 12.12죠. 네, 12.12. 12.12. 그거 봤어요. 영화 봤어요. 네, 너무 재밌게 그, 봤어요. 그래서 그 날에 이제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네. 자, 12월 14일, 지난 토요일에 이제 2차 탄핵이 추진됐는데, 요 시간이 이제 금시입니다. 쭉 신자진이죠, 그냥 쫙. 네, 물 너무 왕하네. 네, 막, 그러니까 수학집이야, 용이 수학집. 물에서 놀기 딱 좋아. 시간이 딱 좋아. 그래서 용이 승천했다는 거야. 용들이 다 나왔어, 그래서. 용들이 다 나와가지고. 용들이 다 나와서 다 투표했어. 자매 할당해가지고. 제가 이거 뭐 지어낸 얘기는 아니고, 네. 일진을 보니까 용들이 가만히 겨울철이잖아요. 네. 겨울철이면 용들이 그냥 겨울잠을 자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물이 철철 넘쳐. 나가서 활동하기 좋은 시간이야. 네? 그래서 여의도에 시민들이 세선될 뭐 200만이 모였네, 뭐 20만이 모였나지만 아무튼 네, 아무튼. 용들이 다 나와서 투표를 다 했어. 해가지고 요런 국회가 이제 가결이 되는 요런 시점이 되었어요, 이제. 자, 어떻게 보세요? 일진으로 이제 풀어본 건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이렇게 수가 왕하면은, 저 불이 아무래도 꺼질 수가 있거든요. 꺼질 수 있는데, 어차피 이건 천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해라고 보면은, 낮 시간에 햇볕이 짱 비치고, 화난 시기에 물도 충분하겠다. 낮 시간은 아니고 밤 시간이죠. 그러니까 밤 시간 접어들지만 아직은 이제 밥 먹기 전은 낮 시간이죠. 네. 식사하기 전이니까. 네. 그러니까 용이 활약하기 좋은 시간대에 네. 아주 좋아서 투표들을 다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토가 약하구나. 뭔가 또 금도 저쪽 시에 있고, 네. 근데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용들이 네. 활동하기 좋은 시간대에 활동을 해줬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여의도에 한 뭐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뭐 쿵짝쿵짝 축제 같은 분위기에 세계적으로 그 K-민주주의, 네. K-팝, K-민주주의를 보여주는 제가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광화문에 이제 외국분들하고 같이 이제 뭐 안내하면서 다니겠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신 연구원분들이, 중국에서 이렇게 못해. 어떡해요? 나와서? 다 이렇게 나와서? 네. 못한다고? 네. 옛날에 천안문 사태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후로 이제 못해. 우리는 못해. 왜요? 왜 바로 그럴까? 잡혀가. 왜 그럴까? 바로 잡혀가. 그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공산주의 국가니까. 공산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의 차이점이죠. 그러네. 네. 그리고 과거 우리가 그 대학 다닐 때, 네. 그때도 우리 또 가격했어요. 우리 많이 했죠. 화염병, 돌멩이 짱돌은 기본이었고. 예, 저는 항상 대학가 옆에 있었거든요. 이대 연고대서 이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맨날 저희가 자라왔던 환경이 수류탄 냄새를 맨날 맡았어요. 체류탄 냄새? 네, 체류탄 냄새 맨날 맡았어요. 그래서 막 눈이 따갑고 그래서 그걸 알아요. 간접적으로 많이 이렇게 맡았기 때문에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예, 사는 동네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군대에 가 있었는데, 네. 비상계엄을 준비한다. 라고 해서 명령을 받아가지고, 네. 정찰도 다니고, 어디로 가면 될까? 정찰도 다니고, 전면 지역이 있었으니까, 정찰도 다니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우리 계엄군으로 나왔던 군 장병들을 보니까, 뭔가 좀, 살짝,
미적거리는 뭐 지시에 따라서 하기는 하겠는데 네. 아 이건 아닌 것 같아라는 네. 느낌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40년 전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네. 그때 계엄을 뭐 6.29 때입니다. 6.29 네. 때 계엄을 준비한다고 할 때의 그때 상황과 지금 이제 그 상황과는 많이 변했구나. 아, 그럼요. 라는 것을 그 영상을 보면서 보면 저거를 저렇게밖에 못했나? 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 친구들이 이건 아닌가 보다 하기는 하는데 이건 아닌가 보다 하면서 살짝 지시에 따르긴 하지만 네. 미적미적 맞아요. 하는 신용은 보여지는데 너무 과격하게 이제 네. 하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이 이제 보여지는 거고, 그거를 이제 생각 안 한, 지휘부 이 사람들, 뭐 성공하면 너 장관 되고, 너 총장 되고, 너 별 되게 4개 달고, 서울의 꿈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선배님들, 네. 별 하나 더 달면 행복합니까?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거에 대한 뭔가 설계했던 분들의 꿈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과거에는 그렇잖아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이게 그 명령 그런 것보다도 자기가 살고 말겠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보다 명령은 따르는데 이게 정당한 명령인가? 그러니까 하는 부분을 따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뭐 왕을 모시듯이 왕명이다 하면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봉건주의 생각을 가졌던 분이 왕을 하셨으니까 거기서 이제 오는 그거를 추정하는 분들이 이제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 이후에 이제 다음 시간에서는 역대 대통령의 사주와 대통령 선거일과의 합의 관계를 아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시간 통해서 뭐 후보자가 다 많았지만 그분이 됐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와, 오늘도 이렇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TV 보면서, 이게 진짜야? 이거 뭐 연극 아니야? 막 그랬는데, 그리고 더 깜짝 놀란 게 이게 금방 빨리 또 이렇게 해지된 게 또 그거에 대한 또 놀랬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지금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저기 했는데 지금에 와서 또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또 경험을 해보니까 와, 그래서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렇죠. 너무 사람들이 몸을 사려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고 또 덜 쓰고 그리고 지금 너무 사람들이 위축돼 있어요. 마음도 위축돼 있고 경기도 모든 게 다 위축돼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좀 더 이렇게 더 좋아지면 좋은데 그래서 그런 걸 좀 희망하면서,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우리 이상훈 선생님의 또 좋은 음양 오행으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그런 걸 한번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YC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